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19번째 방송입니다. 자, 4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유탄을 맞은 양희원영 전 의원, 우리 태양광 풍력 양희원영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네. 아이고 참, 그 사이에 그날이 윤석열 파면되던 날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한 주 희생하신 거지. 왜냐면은 이슈가 네. 네네. 이런 이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우리가 막 환경 이야기하면은 댓글창에 윤석열 파면 이야기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한 주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파티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어디서 보셨어요?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스포츠 당관도 아니고. 그렇죠. 예, 스포츠 경기 관련하듯이 진짜 봤어요. 예. 큰 화면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얘기할 때마다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탄식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거 파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 얘기는 파면한다는 얘기구나. 저게 문제 있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근거를 쌓아 올려서 맨 마지막에 주문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쉬운 용어를 써서 일반인들도 알아먹기 좀 쉬웠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벚꽃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벚꽃이 피었는데 강원도에 눈이 오는 바람에 벚꽃 위에 눈이 쌓인 장면은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뭐 아름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했죠.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이상기후로 와도 뭐 4월 초거나 3월 말이거나 그런데 4월 거의 중순까지 강추위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며칠 전까지. 그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마 그 허리벨트, 제트기류 이게 느슨해지면서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 좀 입은 건데 그 이후에 정말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전 여름은 여름이 바로 올 거다. 그래서 이 봄이 정말 짧은 봄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꽃도 예전에는 보면 산수유 피고 목련 피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이렇게 차례대로 폈어요. 그리고 벚꽃이 4월 달에 피고. 근데 지금은 다 같이 피죠. 희한하네. 다 같이. 아마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러는 네네. 그러기도 하고 이번에 그 경북 지역은 산불 피해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추워지면서 꽃핀 그 가수나무들이 얼어버려 가지고 그게 또 피해가 뭐 살구나무, 뭐 배나무, 알겠습니다. 사과나무 이런. 자,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 파면이고 그 사이에 경북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그렇죠. 네. 났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LA 산불을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꽤 오래 탔던 LA 산불이 결국 기후변화, 이상기후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왜 그 봄철에 실화나 이런 일이 생기면 벌금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세니까 조심하시라는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불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도 발생을 했고 그 전날에는 그 산청 이쪽에서도 경남 산청에도 발생을 했고 근데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번졌죠. 5개 시군에 걸쳐서 거의 9만 헥타르가 타버린 건데 서울시 면적의 진짜 1.5배나 되는 서울시 면적이 6만 헥타르 정도 되니까 사상 최악인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역사상. 역사상 최악입니다. 사망자 수도 30여 명이나 나서 헬기 조종사도 2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래서 역대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산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불 사망자가 헬기 조종사분들까지 합치면 30명. 그리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LA 산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2024년부터 25년 그 사이에 겨울에 기후 특성에 대해서 이미 보도 자료를 3월 6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수량하고 그다음에 바람 이런 건데요. 네네. 자료 한번 더 볼게요. 보도 자료. 대구 경북 2024년 25년 겨울철 기후 특성. 이례적인 늦겨울 추위.
네. 강수량은 평년 절반에도 못 미쳐. 네. 이미 이건 알고 있었던 사항인 그러니까 거죠. 평년 대비 28.3% 수준이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역대 하위 3위였고 그다음에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의 양은 평년보다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산불 발생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보도자료를 이때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연 발화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사람이 된 산불은 진짜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평년 대비 28.3% 거의 안 왔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가 적게 온 거고요. 그 현장에 가서 그 피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 만나 뵈니까 예. 거기에 눈이 온 곳도 특별했고 눈도 잘 안 오는데 근데 또 바짝 건조하고 말라서 겨울에 굉장히 뭐 메말랐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게 그런 바람 처음 느껴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산불 피해가 커진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겨울철이 평년보다 굉장히 건조했다. 건조한 이유가 사실 온도가 높을 땐 또 온도가 높아가지고 금방 증발해버려서 숲이 바짝 말라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네. 네네. 건조한 데다가 고온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추울 때 제트기로 내려와가지고 풀려가지고 찬바람이 내려올 때 추울 땐 또 추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해서 건조한 상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바람. 이거는 정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강풍이 이번에 불었어요. 네. 뭐 지상에서 측정한 걸 초속 15m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5m도 태풍급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산 위로 올라가거나 좀 지상에 잠깐 떨어지면은 뭐 20m, 25m 그렇게 더 빨리 부니까 불났을 때 상황을 저는 바람이 잠잠했을 때 산불 끄러 갔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굉장히 강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바람이 날아다닌다. 여기서도요. 예. 이 건물 밖에 예. 화분들이 있잖아요. 아 화분들 예예. 굉장히 많은 화분이 쓰러졌어요. 아 그때 화분이 깨지고. 네네. 여기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바람 이 시기에 딱 어떤 표현이었냐면 태풍급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진짜 막 몇 초 상관에 막 몇백 미터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LA 산불도 그게 문제였거든요.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태풍급 바람이 부니까 한번 실화가 일어난 것이 급속도로 번져버려서 그건 인력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영덕은 보니까 하루 만에 다 타버렸어요. 정말. 하루도 안 걸렸어요. 불이 그러니까 청송에서 넘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날 저녁에 변전소를 아예 내려버렸더라고요. 다 정전되고 통신 두절되고 대책본부가 있던 군부터 막 다 대피하고 거의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진짜 겨울철에는요.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 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보면은 시골 가면은 잡초 태우고 이러는 거 있죠. 정월 대보름부터 그렇죠.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논두렁 태우고. 아까 제 채팅창에서 제 말을 잘못 들으신 분이 계신데 자연 발화가 아닌 이상 인간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보도자료에도 건조하고 바람이 부니까 조심하라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노트렁을 태워도 안 되는 거고 네. 쓰레기 소각해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 다 지금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대부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 실화라 그러죠. 예. 참 이번에도 이제 묘소에 그 나무를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그 나뭇가지를 태운다고 하다가 그 불이 번져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이야기가 원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뭐 온실가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살아있는 근데 동안은. 그 식물들이 서울 면적의 1.5배가 탔어요. 네. 그만큼 산소 발생할 면적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킨 거죠. 와, 참. 그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에 축적하는 게 유기물질로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질로 자기 몸에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저장고 역할이죠. 근데 불이 나면 그 이산화탄소가 활활 바깥으로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면적이 타면서 온실가스를 이제 흡수하는 그 숲이 사라진 거고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산이 되게 고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나무 심기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방치를 해놔가지고 저도 산불 끄러 들어가 봤더니 고사목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쓰러져서. 근데 그런 오래된 노령화된 산은 또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이 나서 근데 작은 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그 작은 나무가 커지는 동안에는 또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해요. 사실 온실가스라는 게 네. 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온실가스가 네. 지금 지구의 온도를 지켜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많아진 게 지금 기후 변화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네네네. 그렇죠. 뜨거워져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예를 들면 바다에도 바다의 온도가 일정 정도 낮으면은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 있어요. 그런데 바다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동해도 이번에 저 기상청 자료를 보면 예년보다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나오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저장돼 있던 이산화탄소도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게 악순환을 거듭해서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그 티핑 포인트를 1.5도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1.5도씨를 넘어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해지는 2도씨는 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되는 정도가 되면 2도씨도 훌쩍 넘어버리지 않을까.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 지금 우려를 과학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해도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2000년대, 2010년대만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이것 때문에 생기는 재난에 대한 대응도 이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LA 산불 이번에 이런 산불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 그걸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훈련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무섭다고 느낀 게요. 날씨가 한참 더웠어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게 기후 변화로 생긴 건데 화분을 밖에 다 내놨는데 아이고 며칠 막 0도 가까이 떨어지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물들이 한 7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네네. 밤에도 예. 0도, 2도, 4도 막 그러니까. 예. 근데 물론 짧은 기간이어서 상관없지만 이게 일주일 막 열흘 되면 식물들이 죽어요. 하루 이틀만 돼도 거기 영향을 받죠. 저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다 열어놨다가 다 닫고 그 화분들 바깥으로 뺐다가 다시 다 집어넣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지구하고 한국에 좀 나빴던 거는 뭐냐면은 트럼프 같은 기후위기는 없어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윤석열은 아예 관심 없는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나 해야 되고 석유나 해야 되고 하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이 기후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네네. 미국이 나서 갖고 네. 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할 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피해도 미국이 많이 받고 있어요. 네. 플로리다라든가 이 남쪽에서는 그런 그 태풍급 그 강력한 태풍이죠. 이런 게 한 번에 2개, 3개가 한꺼번에 닥칠 때가 있고 그래서 그쪽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렇게 산불이 나서도 큰 피해를 입었고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리더로서의 예. 자격이 없는 거죠. 갔다 와 보시니까 지금 그 영덕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했다면서요? 예. 이번에 9만 헥타르 중에서 그 안동, 의성 그리고 영덕이 3개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영덕은 거의 4분의 1이 탔더라고요. 영덕군 전체가 4분의 1이 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알려드리면 영덕이 피해액이 3,170억인데요. 영덕 1년 예산이 6,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울진 산불이라고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원전하고 가스 기지 그 방어하느라고 총동원됐었고 송전선로도 불에 타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때 그 울진 산불이 개가 한 3,000 헥타르인가
탄 거예요. 그리고 관련 집도 한 300가구 정도 탄 건데 영덕은 보니까 거의 16,000, 거의 17,000헥타르가 탔고 집도 한 13,000, 14,000채가 전소가 됐어요. 그리고 상가, 뭐 공장, 자동차, 심지어 그 바다로 불이 번지면서 항구에 있던 배가 32척이 다 홀라나다 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네. 한참 불났을 때는 거의 지옥불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었겠네요. 영덕 읍내 바로 뒤가 다 산인데 그쪽 불이 이렇게 번지면서 변전소가 읍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이 변전소를 덮칠 것 같아서 그래서 변전소를 내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전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이 더 잘 보이겠어요. 영덕 읍내를 둘러서서 산이 다 불타고 있고 근데 전기도 없으니까 통신도 두절되고 그러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영덕 군청 내에 있는 대책본부가 서류 챙겨서 지금 대피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참. 네.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고요. 거기 모텔방 잡으려고 뒤져보니까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1,300채가 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체육관이나 이런 데 다 해도 모자라니까 거기 있는 모든 여관, 모텔 다 들어가겠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는 원인을 기후에서 찾잖아요. 예. 기후변화. 근데 그 윤석열 탄핵 그 즈음에 뭐 중국인들이 불을 질렀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막 던지면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그냥 부지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고의로 방어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뭐 중대범죄 포함되잖아요. 방화범은. 어쨌건 의도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불이 났고 범인들은 잡혔는데 이쪽 저쪽에서 음모론을 투척해서 누가 일부러 불 지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건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중국 고정간첩이라고 라이프치 거기 정형 전문대학원 나왔는데 그게 동독 지역이라고. 지금 성함 쓰시는 성함이 사자성어잖아요. 네, 사자성어. 네. 해와 바람과 법. 네. 그래서 참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드는 분들은 따로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뭐 불의 원인들 중에 뭐 소나무를 심어서 그렇다, 임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잖아요. 직접 갔다 오신 거를 직접 찍어 오신 것까지 네네.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 자, 여기 지금 실제로 불 난 장면을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저기 가는 데만도 거의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보면 저기 산 몇 개 넘어서 연기가 나면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접근을. 근데 길이 없어요. 해치고 가서 저기를 보니까 저 바닥에 지금 나뭇잎이 있잖아요. 저 화렵수 나뭇잎인데 저 나뭇잎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불이 서서히 번지고 있죠. 그나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니까 제가 저기 접근할 수 있었고 바람이 불면 저기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죠. 한번 제가 끄다가 바람을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바람이 불면은 연기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앞에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질식도 할 수 있겠구나. 네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매캐하고요. 저렇게 바람이 불면 소나무가 그 불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문제가 있어요. 송진 이런 거? 네네. 그리고 송진 소나무가 생나무일 경우는 그 쉽게 타지 않는데 오래된 숲에는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 그렇죠. 겨울에 강수 확률도 적고 눈도 적게 왔지만 한 번 내리면 습설이 내린 거예요. 습설의 특징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진 가지들이 꺾어지고 그렇죠. 그게 가지들이 마르고?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게 다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저런 네. 마른 낙엽하고 나뭇가지가 불쏘시개가 돼서 그거를 이제 불 있는 대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쪽에 낙엽을 다 긁어서 저는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요. 불 끄는 건 물로 끄는 게 아니라 갈고리로 끄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인 거죠. 네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갈고리로 지금 낙엽을 긁어서 한 1m 정도를 맨땅에 치워주는 거죠. 그렇죠. 저 낙엽을 타고 이렇게 던지니까 저렇게 낙엽을 치워서 맨 땅이 드러나게 하면은 더 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불은 다 태워서 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원래 왜 저 큰 불 확산 막으려고 그러면 일부러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결이 안 되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탈 낙엽들과 나뭇가지를 이쪽으로 빼고 타고 있는 거는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저 작은 불도요. 1m 가까이 이상 못 가요.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예. 너무 뜨거워서. 근데 저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만 해가지고는 불을 지연시킬 뿐이지 완전히 끌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물을 부어야 돼요. 그렇겠죠. 잔불이 남아있고 바람 더 불면 더 다시 살아나기도 그렇죠. 하고. 다 꺼도 연기가 조금씩 나는 데는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바람 불면 그게 다시 타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거기에 헬기들이 와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한 3톤씩 물을 위에서 뿌려요. 제가 그 물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질 때 물 색깔이 초록색이야. 왜 그래요? 바닷물 퍼서 저수지 막 이런데 녹조 이런 게 들어서 그 안에 뭐 온갖 자갈 흙들도 있고 엉망이죠. 근데 그래도 그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비가 와줬으면 딱 좋은 거고.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근데 바람은 또 계속 불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헬기는 연기가 많아도 못 뜨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못 뜨고 밤에도 못 뜨고. 그러니까 야간에 뜰 수 있는 헬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것도 예산을 깎았다고 또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었고. 기재부에서. 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 산불을 갔잖아요. 예, 예. 근데 갔다 온 지역에 바로 그 저녁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 네. 제가 그때 있었어요. 대통령 되실 분은 좀 뭔가 운도 몰고 다닌다 이런 네, 얘기. 저희도 끄고 이제 내려왔는데 근데 그렇게 비가 왔는데도 또 밤사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또 불 붙어서 새벽에 또 올라가서 끄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임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소나무 이야기는 사실 이제 그 소나무 뭐 원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천이라 그래갖고 네. 침엽수에서 네, 화렵수. 시간이 가면서 화렵수로 바뀌는 과정. 네, 그 네. 천이고 마지막에 화렵수로 다 바뀌면 네. 극상 뭐 이렇게 우리가 네, 네, 배우는데, 네, 네. 근데 지금 그 산림을 조성할 때 소나무를 위주로 심는다. 요건 아마 저 복원 이런 차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산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구규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0% 되나? 대부분이 사유지라고 사유림인데 그러더라고요. 사유림의 산주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는 거죠. 특히 이쪽 비싸서? 영양, 청송, 영덕은 송이 주산지예요. 아, 송이버섯을 하려고. 네네. 소나무가 15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송이버섯이 나요. 그 영덕만도 연간 송이버섯 매출이 1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영덕의 주산지가 지풍면이라는 곳이고 지풍면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밭도 논도 거의 없어요. 다 산이에요, 다. 근데 그 산이 싸그리 다 탔어요. 아이고. 지풍면은 정말 다 탔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그래서 송이버섯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주산지가 타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주산지가 영덕이 우리나라 송이버섯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거기가 거의 다 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선호하는 거죠. 아, 그런 이유였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유림을 하시는 분들은 소나무를 그렇게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가 말라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는데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는. 네. 근데 얘가 이제 꺾이고 죽고 그렇게 고령화돼서 사실 산을 잘 가꾸질 않고 내버려 두는 방치된 산들 같은 경우에는 낙엽들도 많고 죽은 소나물도 많고 그 자체가 그냥 불쏘시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면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요. 그 나무 중에 소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 하늘로 치솟으면서 불이 나요. 바람도 안 부는데. 송진도 있겠다. 그러니까. 바짝 말랐겠다.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시골에 가면 그 농민들이 동네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가지 주워와서 그렇죠. 땔감으로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보니까 정말 산이 푹신푹신해요. 위에는 바짝 마른 낙엽이 있고 밑에는 그 낙엽들이 썩어서 부엽토로 이렇게 깊게 있어요. 그런데 영덕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에 낙엽도 한번 싹 훑고 하면서 타버리고 나중에 밑에 있는 부엽토까지 알뜰하게 다 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뒤이어서 오면서.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임도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임도가 너무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의성 가서 보니까 그 임도가 있었으면 사실은 불을 끌 수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거기 간 것도 저쪽에 연기가 나는데 그걸 불을 끌어 가야 되는데 그때는 연기가 너무 심해서 헬기도 못 들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도로 임도가 있었으면은 물을 싣고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싣고라도 가고. 근데 동네 주민들 한 5-6분이랑 저랑 그 김영건 의원님이 그 의성에 사시거든요. 임미 의원 남편? 네네네. 그래서 같이 갔는데 주민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못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건 의원하고 저하고 둘만 거기 도착해서 불을 껐다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산불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물이든 사람이든 실어 나를 수 있는 임도도 너무 없고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엽이나 아니면 덩쿨이나 죽은 나무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잘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쉽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겠죠. 물론 바람이 많이 불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거지만 바람이 안 불 때라도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 임도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자, 또 양이원영 의원이 안동에서 직접 찍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 네네. 실제로 저 도로가 저런 거죠. 연기가 매캐캐지고. 저 도로 저쪽에는 다 그 도심이에요. 그래요? 건물들이 다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네. 저게 다 연기 때문에 그래요. 와. 연기로 꽉 차서 여기 저 뒤에도 다 건물이랑 다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때 매캐해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였어요. 저때 그 이재명 대표님이 이날 오셨죠. 저도 이날. 네, 저도 이날 불 끄러 갔었는데 오신다 그래서 안동. 저는 아포칼립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도시 전체가 연기로 꽉 차 있고 너무나 매캐하고 머리가 아픈데 해가 저렇게 빨갛게 해만 떠 있는 거예요. 저 연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와, 이게 그 실내에 있어도 연기가 꽉 차 있으니까 매캐하고 한 2-3시간 있는데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야. 도시 전체가 저랬으니까요.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갔었는데 그때 바람이 북쪽으로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남풍이라 그래서 서남풍으로 하면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연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경, 예천, 안동, 의성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문경에서부터 뿌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경에서부터. 그리고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연기가 다 올라온 거예요. 엄청났구나. 문경세제 그 넘어가셨나 보다. 네. 거기서부터 연기가 나오고 예천 그리고 이렇게 안동으로 내려가면서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야, 이거는 거의 르포인데요, 르포. 직접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육상풍력 발전단지가 북쪽으로 번지는 불을 잡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말고.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다시 갈 때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막혀 있던 고속도로가 뚫렸거든요. 그때는 고속도로 한쪽을 다 막았었어요. 그 영덕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근데 거기에 낙동 JC라고 거기를 딱 들어서서 영덕 전에 청송까지 가는데 1시간을 달렸거든요. 네. 양쪽이 다 탔어요. 아이고. 양쪽이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이걸 막는 방법도 있고 진압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불 끄는 건 헬기밖에 못해. 그렇죠. 사람이 불 끈다는 건 그냥 갈고리 갖다가 안 번지게 그렇죠. 만드는 정도. 안 번지게 만드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물을 뒤집어 씌워서 이걸 완전히 꺼야 돼요. 그리고 잔불까지 꺼야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헬기 또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아, 헬기 물 맞을 때. 지금 다른 사진도 있는데 양희은은 뭘 너무 흉해가지고 저것만 보여드려요. 지금 헬기가 물 뿌리거든요. 네, 헬기가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한 번 딱 뿌리고 지나면 그런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저도 많을 저게 저는 저걸 이게 2번째인데 그 전에는 저 앞에 있다가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젖었죠. 그런데 저렇게라도 하면은 그러니까 불이 확산되는 게 속도가 확 줄어들고요. 아이고. 저희가 또 이렇게 긁어서 분리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정말 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헬기가 절대적이에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끄는 거고 사람과 헬기의 물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잔불 정리는 또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예. 예. 이렇게 해야지 불이 다 꺼지는 겁니다. 경북에서 저 난리가 났는데 도지사란 자는 지금 대선 나온다고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태. 이게 지금 22일 날 23일 날 그때도 극우 유튜버에 출연하셨다는 대선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그런 제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저건 시와 군 여러 개를 걸쳐서 됐던 거였기 때문에 경북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는 현장 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저런 재난이 있으면 군인들이 많이 와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군인들이. 없었어요. 그런 지원들이. 그래서 거기 농협 직원, 면사무소 직원, 동네 어르신들 이분들이 정말 며칠 밤을 잠도 안 자고 껐다 싶으면 밤사이에 또 번져가고 새벽에 또 올라가고 그런 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체계나 아니면 도의 행정이 좀 이번에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불이 꺼졌다고 해도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후속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라고 그랬더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비하면 지금 며칠 서울에 올라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사진 하나씩 볼게요. 여기 영덕이에요. 영덕. 다 창고가 다 타버린 거죠. 창고가 타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나무 이게 숲이네요. 보면 소나무 숲인데 그 밑에만 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불은 저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저 땅이 매흙이 드러난 겁니다. 그 낙엽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바람이 옆으로 불어서 아마 위에는 안 붙고 밑에만 붙고 지나간 바람이 안 불 때인 거죠. 안 불 때? 대부분은 안 불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닥을 훑고 지나가요. 네. 그리고 지금 가옥들 파손된 것도 지금. 예, 이건 불씨가 뒤에 불이 다 탄 거거든요. 뒤에 사는 그게 넘어와가지고 이 가운데를 태우고 넘어간 거죠. 예. 이건 집이 다 타버린 거고. 아이고.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이게 이제 그 배가 32척이 탄 그 항구. 여기부터 시작해서 항구들이 다 탔는데 그 집이 멀쩡한 집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밑에 보면은 차가 전소된 채 있죠. 차요? 차 그러네. 제일 밑에 앞에 보면. 야 나무가 많은 게 이럴 때는 굉장히 취약하네요. 네. 다음. 네. 여기도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다 타버렸죠. 네. 네.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까만색으로 보이시는 게 위까지 탄 거고 밑에 이제 갈색으로 보이는 거는 밑에 바닥만 훑고 지나간 거고. 진짜 그 동네 사시는 분 처참 아시겠다. 집도 탔지, 산도 탔지. 이거 언제 재건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송이를 주 매출 생산으로 하시는 마을들이 한 33개 마을 지풍면에 다 탔어요. 아이고. 거기 송이산만 다 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송이가 안 나는 산은 차례 안 타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저 PDF 한번 볼까요? PDF. 그래서 아까 저는 임도와 소나무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소나무는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리고 그냥 바람이 많이 불고 고사목인 경우는 소나무가 더 잘 탄다 하지만 화렵수의 낙엽도 그 불이 번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고 임도가 없어서 산불을 제대로 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람만이 불면 헬기 뜨지 못합니다. 그럴 때 소방차가 가거나 사람이 갈 수 있는 거 결국은 물론 바람 많이 불면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래도 어쨌든 임도라도 있으면 그걸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간 거는 그 바람이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쪽으로 불이 번졌는데 불이 동쪽으로만 가고 북쪽이 막혔어요. 왜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게 제일 처음에 22일 날 의성에서 불이 났을 때는 동쪽으로만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송 영양 이쪽으로 간 거죠. 그다음을 보시면 근데 바람이 남서풍이 불면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23일 그리고 그다음에 25일도 보시면 저때 이제 영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청송 영양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저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되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남서풍이 부니까 저게 다 위로 올라갔죠. 구글 위성 사진에도 그게 찍히더라고요. 예. 이게 위성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서풍이 분 게 보여지죠. 26일까지. 그렇죠. PM 26일 PM. 그런데 불이
북쪽으로는 안 가고 동쪽으로만 갔어요. 불난게. 저기 자세히 보시면 Y3라고 보이시죠? 와, 저 불 표시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오, 저렇게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1.5배. 1.5배죠. 저기 Y3라고 선이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저게 영양 제2 풍력단지예요. 가운데 저 Y1, Y2가 있고 Y3가 있고 Y3. 가운데쯤. 예. Y3가 있는데 Y3 너머로 불이 안 넘어갔죠. 아, 그렇네. Y3 그러면 저 풍력단지에서 불을 막아주었다는 그 이유가 네.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쉽게 표현하면 물탱크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이건 전에 거고 그 다음 거. 이게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점선선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글로 안 간 거예요. 그게 영덕, 영해, 흥해, 울진 이쪽으로 번질 수 있는 게 안 가고 그냥 동쪽으로만 빠진 거예요. 불이. 예. 다음 거 보시면, 예. 그러니까 위로는 안 가고 옆으로만 간 거죠. 그게 거기에 풍력 발전 단지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 저기서 올라와서 이쪽은 탔는데 저 오른쪽은 안 탄 거예요. 저게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산 능선에 그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풍력 발전기가 꽂혀 있거든요. 풍력 발전기는 능선에 있어요. 바람이 밑에서 올라올 때 가장 센 바람이 이렇게 능선 넘어갈 때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산불도 보면 능선을 넘어가면서 불이 확 번져요. 왜냐하면 팬 현상이라고 이게 고도가 높아진 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더 건조한 바람이 산을 넘어가면서 불어서 산불이 더 커지는데 그때 저 능선에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서 저기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 임도 역할도 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저 GS 풍력 그 영양부 제2풍력 단지 분들한테 이걸 받은 건데요.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저기 위에 두 개 보이시죠? 네. 저게 방화 저수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묻혀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 아닌데 이분들이 영양이나 이쪽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알고 저기다가 방화 저수조 2개를 땅속에 묻어놨어요. 예. 10개의 풍력 발전기가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묻어놨는데 보통 헬기 하나가 물을 뿌릴 때 3톤이거든요. 3톤이요? 3톤. 잠깐만요. 톤은 우리가 어제 방송해 드린 게 김건희 내가 일주일 동안 썼다는 물이 220톤인데 3톤. 3톤이요? 아까 그 물 뿌리고 지나갔잖아요. 그게 3톤의 물이 뿌려진 거예요. 네. 3톤인데 네. 아주 그냥 대형 헬기는 한 8톤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형 조그만 헬기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3톤이고 그리고 소방차도 한 대가 한 3톤 정도밖에 못 실어요. 그런데 저 방화 저수조가 깊이 2m 가로 세로 5m 해가지고 50톤을 저장을 해놨어요. 50톤. 그러니까 양쪽에 50톤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220톤 일주일에. 근데 그 50톤짜리 방화 저수조가 있는데 이때 불이 오니까 물차를 동원을 해가지고 예. 계속 공급하고 그리고 저 도로가 아무리 도로가 나 있어도 소방차는 물을 싣고는 못 올라온대요. 올라오지를 못해서 물을 버리고 소방차가 올라와서 저희는 저수조에는 물을 끌어다가 주변에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룻밤 사이에 쓴 물이 1000톤이 넘어요. 그러면 헬기 몇 대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5대? 네, 그 정도 되나? 하여튼 125대 분량이죠. 3톤씩 생각을 하면. 수조 하나만 보여줘봐요. 네. 실제로 수조 모습만 하나만 잠깐 보고 갑시다. 시간 관계상. 수조에 보면 물을 가득 담아놓고 있는데 저 풍력 발전에 왜 저게 필요할까 했더니 그냥 화재 진화 발전기니까 여기는 발전기도 있고 또 이제 그 배터리도 있고 하니까 저걸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물이 가득 있어요. 아니요, 저기 사진 하나 따로 드렸잖아요. 그거 그 안에 보여주는 거 그거나 보여달라는 거지. 저기를 열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네네네. 이 안에 물이 깊이가 2m인 거죠. 땅속에 묻어둔 이유가 겨울에는 어니까. 네. 자, 근데 자 보세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까? 풍력이. 예.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번 산불에서 그나마 역할을 한 게
풍력 발전소의 저수죠. 스페인도 굉장히 건조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서 산불 또 거기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더 건조해지고 하니까 산불이 자주 일어나나 봐요. 그런데 저기도 육상 풍력 단지가 방어선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줬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은 육상 풍력 단지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 영덕군에 가보니까 여기는 송이 주산지인데 거의 다 타버려서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장에 뭐 임시주택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산을 중심으로 육상 풍력 단지를 지역 주민들과 그 이익 공유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육상풍력 단지를 만들면 해상풍력은 킬로와트 시당 300~400원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걸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람 스텔라님이요. 미람 스텔라님. 외형적인 숲의 모습이 회복되기까지 약 20년 걸려요. 강원도 고성에 아버님 묘가 있어서 고성 산불 1996년 이후 회복하는데 20에서 22년 정도 걸리더군요. 아버님 산소에 가면 이제서야 예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태계까지 생각하면 100년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정말 순간의 실수가 또는 초기에 진압이 안 돼요. 하마의 피해를 입으면 너무나 타격이 심해요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아리백이라는 게 재생에너지 100%란 뜻의 10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잠깐이나마 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한 지역이 있었다고요? 제주도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네네. 저기 보면 11시부터 3시까지 위에 HVDC 역송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중유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육지로 보내버리고 그럼 제주도는 태양광 풍력만으로도 100%가 넘어버린 거죠. 아리백이네. 네. 저기 위에 빨간 선이 뭐냐면 수요거든요. 수요. 저만큼 우리가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낮 시간에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 이유 말씀드렸죠. 비하인드 더 미터. 그래서 계량기 전에 내가 자가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낮에 햇빛 좋을 때 오히려 수요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낮에 수요가 더 떨어져요. 낮에 햇빛이 좋으면 떨어지는데 거기 떨어진 상태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100%를 넘어버린 거죠. 위에 남는 거는 육지로 보내버리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리백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렇게 역송해야 될 연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주도는 육지로 보냈는데 그럼 육지는 어디로 보낼 건가가 지금 없이 그렇네요. 섬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직성 전원, 그러니까 껐다 켰다도 못하고 출력 제어도 못하는 원전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거에 가장 방해 요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주도는 저때 육상으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주도가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호남이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태양광이 별로 안 돌아갔지. 그러니까 호남으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아리백을 4시간을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저번에 왜 그 전기 도매요금이 제로였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참.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 대표 공약처럼 만들고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면 한국도 이런 경쟁력이 있을 텐데. 네네, 그렇죠. 윤석열 때 멈춰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건데 민감 국가 한국이 리스트가 포함된 채 발효가 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원인은 지금 핵 보유 주장과 내란이 그 두 가지가 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아닌 다음에야 뭐 경제 기여도라든지 테러 지원 국가라든지 이런 건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지금 리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근데 언젠가는 저는 뭐 빠른 시간 안에 제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DOE, 디파트먼트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한덕수 대행 체제로서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지나서 15일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 발효가 된 거죠. 그 나경원이요. 어제인가 그랬어요. 취임 즉시 핵 주권을 확보하겠다. 1년 안에 핵무장 결단. 이 사람들 내가 보기에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무식해요. 주장할 걸 해야지. 아니 민간국가 발효가 되면 어쨌든 DOE 산하연구소와의 협력은 다 제한돼 버려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어쨌든 원전도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 차원에서.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는 전부 다 안 돼요. 민간 국가로 돼버리면. 그리고 방문하고 정부 접근하는 것도 제한되죠. 기술 이전되고 뭐 수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통제가 강화된다고요. 물론 당장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협력을 못하면 점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음 정부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을 뒤치다거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똥 치우는 거. 참. 아이고. 자, 여기까지고요. 저 양희원 의원은 진짜 근데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산불 현장에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페이스북이나 TV로 계속 소식이 올라오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다 그랬더니 김영건 전 의원님 거기 계신데 간다 그랬더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출발했다고 갔더니 한번 산 타고 나시더니 체력 좋다고 그다음에 더 하자 그래서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네요. 네, 저기는 그 접근하기도 힘들지만 산이 다 비탈져 있는데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비탈져 있으니까 이게 몸을 유지한 상태로 불을 꺼야 되거든요. 비탈에. 그러다가 여러 번 굴러 떨어졌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저는 2박 3일밖에 안 있었어요. 네. 저한테 저 산불 끄다가 저 헬기 물 맞은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안 이뻐서. 너무 흉악해. 전 몰랐는데 이미지가 아주 나빠질까봐. 그래요? 아니 저는 뭐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제가 그 사진 갖고는 있으니까요. 네. 안 계실 때 한번 재밌는 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랐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잖아요. 그게 그 불 때문에 그래요. 불. 그러니까 치장을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정치인 이미지 치명적이더라고. 나는 여성 정치인은 그거 보여주면 안 된다. 궁금하시겠어요. 그게 어떤 알겠습니다. 사진인지. 궁금해 죽으라고 이렇게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산불 끄러 또 가십시오. 네. 아니 산불 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네. 참.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